연일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사회 관심사로 대두되는 지금, 이 비트코인의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데요. 예측 불허한 기술의 세계, 세상을 바꿀 변화의 시작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톡톡 튀는 블록체인 아나운서 김칸입니다. 오늘도 기술이 되는 말씀 참 기대가 되는데요. 한백희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한백희입니다. 본 방송은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투자는 항상 투자자의 확인과 또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사장님, 지난주에 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이 코인 거래소에 대한 상장과 폐지를 결정하는 그런 주권을 주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예. 최근에 이 암호화폐 시장에 잇단 해킹 사례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런 소식 사실인가요? 예, 맞습니다. 이번 달에만 해도 벌써 대규모 해킹 사건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3차례나 일어났죠. 네. 그 상당 피해액은 한 2,700억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암호화폐가 그렇게 그 해킹으로 이제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네. 지난 3일에 암호화폐 업계에서 이제 그 뉴스에 따르면은 시가총액 9위에 있는 솔라나 기반의 그 코인들이 해킹을 당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날 8,000개 정도의 그 지갑이 해킹을 당했고 520만 달러 정도의 그 해킹을 당한 거로 추상 예정을 하고 있죠. 예. 네, 벌써 이번 달에만 대규모 해킹 규모가 3차례나 발생을 해가지고 2,700억 원의 상당의 암호화폐가 사라졌다고 하니까 이 신뢰가 회복 과제인 암호화폐 업계는 뭔가 또다시 암초를 만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요. 해킹된 암호화폐들 어떤 게 있었나요? 탈취된 자산은 지갑 내 솔라나 네이티브 토큰인 솔, 스플래시,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인 USDC 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시가총액 9위인 이 솔라나의 해킹 소식이 알려지면서 반등과 함께 좀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고 있던 이 코인 시장에 경고등이 켜졌는데 해킹 소식 전해지면서 각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그런 대처가 궁금한데요. 예, 국내에서는 업비트, 코인원, 빗성, 코인빗, 고팍스 등의 다 5개 거래소들이 있죠. 예, 그 거래소들에서는 솔라나에 대한 입출금 서비스를 지금 잠시 이제 일제히 중단했습니다. 예, 추가적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솔라나의 그 블록체인 그 안정화에 공식적인 입장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고요. 예, 그렇게 향후 솔라나의 안정성이 이제 이 확인되면은 그때 이제 재개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뭔가 잔뜩 얼어붙어 있던 코인 투자들의 마음이 좀 녹아들기도 전에 이렇게 메이저 코인들의 해킹 사건이 터지면서 투자들은 시장이 다시 약세로 돌아서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은 이런 정황들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예,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기술이고 앞으로 이 토큰을 다루는 사람들의 안전성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앞으로 이제 더 수많은 보안 강화에 신경 쓰고 그리고 이제 개발을 할 때 개발 틀에서 어떤 보안의 유지성을 가질 수 있는 팀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번 이 솔라나 해킹 사건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모바일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모바일에서 이루어진 네트워크 구성에서 약간의 우리 이 사용자들한테 팁을 주자면 이번 솔라나 네트워크에서는 네. 우리가 가상화폐 지갑을 설치를 할 때 암호화 단어가 있어요. 네. 문구가 여러 가지 문구가 있는데 그 문구를 지갑을 설치를 할 때 그 문구를 생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성하는 부분에서
약간의 그 해킹 생성이 되게 되면은 네. 그러면 내 문구가 해커들이 이미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휴대폰이나 이런 기반에서 모바일 기반에서 설치를 할 때는 지금 세계적으로 그래도 안전하다는 메타마스크라든지 아니면은 뭐 트러스트 월렛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우선 그 니모닉을 생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을 지갑에 다른 지갑에 그 안착시키면 처음에 생성할 때 해킹을 안 당하기 때문에 네. 약간의 그 좀 안전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약간은 있습니다. 그래서 연동 기법을 사용하는 것도 그냥 괜찮은 부분, 내 자산을 좀 지킨다는 그 부분이 있긴 합니다. 네. 결국 우리는 인터넷으로 가치를 공유하는 그런 문을 열 것이고 그곳에는 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세상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때문에 가상 자산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는 거겠죠? 예. 현재는 과도한 규제 속에서 특성 이슈 및 자전거래 등으로 등락을 반복하는 코인 시장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네. 이 성숙도가 쌓인다면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이끌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네, 암호화폐 시장의 명과 암 그리고 이 크고 작은 변동성 속에 계속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속 암호화폐에 대한 이야기 나눴는데 그런데 블록체인의 잠재력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미래가 있다고 하는데 뭔가요? 요즘 떠오르는 가장 핫한 가상자산인데요. 네. 인터넷이 처음 등장했을 때는 정보만 공유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죠. 그런데 블록체인은 암호화폐의 세계를 넘어서 확장되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생성하고 저장해 검증까지 의한 기술 프레임워크를 생산해내고 있는 중심에 요것이 있죠. 아, 요것. 아직 제가 이 요것은 뭔지 모르겠는데 이 블록체인 기술이 무한한 기회를 창출하고 있다는 건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돈이 되는 트렌드는 항상 바뀌잖아요. 블록체인 기술이 뭔가 또 다른 광풍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그거 뭔가요? 그 누구보다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 얼른 말씀해 주셔야겠어요. 아, 블록체인 기술과 같이 새로운 기술이 함께 나타난 자산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디지털 자산이죠. 네. 디지털 자산은 부동산과 같은 실물 자산이 아닌 디지털 형태의 가상 자산을 어떻게 보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면 말씀하신 코인이나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뭐 게임머니 그리고 크립토키티 이런 것들이 다 디지털 자산에 포함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디지털 자산 중에서 디지털 저작물로 인증하는 NFT라는 블록체인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네. 지금 이 디지털 자산 중에는 인기 폭발이죠. 네. 디지털 자산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 NFT가 미래 부의 원천이 될지 아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기사도 많이 났었고요. 지금 뭐 모든 분들이 NFT 많이 듣고 있죠. 최근 기업들도 속속이 NFT 사업에 이 시장에서 뛰어들기도 하고 발표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이 행보를 볼 수 있습니다. NFT가 경매를 통해 기상천외한 액수의 네.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의 거래가 되고 있고 그런 네. 이슈도 엄청 많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NFT 관련 그런 뉴스들은 많이 접해왔거든요. 하지만 정확히 NFT가 뭔지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NFT 지금이라도 알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NFT는 블록체인 기술 중에 하나로 논 펀저블 토큰, 그 약자를 사용해서 네. NFT입니다. 해석하면은 대체 불가능 토큰의 정의를 할 수 있어요. 간혹 암호화폐와 잠시 혼동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네. NFT도 가상자산이라는 점에서 암호화폐의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암호화폐는 상호적으로 대체 가능하지만 네. 이 NFT는 대체 불가능한
그런 부분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NFT는 자신의 소유권을 증명을 함으로써 어떤 네. 기존 자산의 디지털 토큰화를 시도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대체 불가능하다는 건 좀 쉽게 와닿지가 않거든요. 그 유일함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예. 예를 들어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네. 예. 제가 A 브랜드에서 티셔츠를 입고 영국 프리미어 리그의 손흥민 선수 경기를 관람하러 갔어요. 네. 예, 그 경기가 끝나고 손흥민 선수가 저한테 이 티셔츠 굉장히 이쁘네. 그리고 너에게 사인을 해줄게 하고 티셔츠에다 사인을 딱 해줬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그 티셔츠는 그때부터는 사인을 해줬으니까 엄청나게 특별한 티셔츠가 되겠죠. 그럼요. 예, 그 같은 매장에서 그 똑같은 그 여러 가지 그 티셔츠가 있다고 해도 사실 손흥민 선수가 직접 사인해준 것은 굉장히 그 특별한 티셔츠니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같은 모양의 티셔츠여도 바꿀 수 없는, 예, 그리고 비교할 수 없는 대체 불가능한 티셔츠가 된 거죠. 네. 유일한 옷이 됐기 때문에 A 브랜드 티셔츠를 10,000개, 10만 개를 만들 수 있어도 이것은 유일한 그런 부분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유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NFT의 그 특성이 아주 걸맞는 거겠죠. 정말 와닿는 설명이었는데요. 10,000원짜리 티셔츠도 이 손흥민 선수의 사인이 있으면 다시 10,000원에 되팔지 않는 것처럼 이 유일무이한 가치를 지닌 상품에 어떻게 블록체인 기술이 접목이 되는 건가요? 예. 블록체인 상에 저장되어 있는 특정 자산을 토큰이라고 하는데요. 네. 어떤 자산이든 소유권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토큰 형태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키우고 있는 강아지를 사진을 찍어서 파일로 만들어서 컴퓨터에 저장한 후 이를 블록체인 상에 업로드를 하게 되면 강아지의 사진이 토큰화되는 겁니다. 네. 그 토큰화를 시킬 때 어떤 트랜잭션을 실행시켜서 특정한 코드를 받게 돼요. 네. 예, 그 코드를 된 코드를 하나 받게 되는데 그것이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라 그 코드가 있는 이미지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블록체인을 통해 디지털 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NFT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터넷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를 검색을 하면은 수많은 모나리자 사진 뜨잖아요. 이 사장님 말씀하신 그 강아지 사진도 결국에는 우리가 좀 열람하고 또 이미지를 쉽게 복사하고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디지털 콘텐츠에서는 장소와 관계없이 무한한 복제가 가능하죠. 예, 카니 씨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강아지 이미지를 SNS에 올리면 그 SNS에서 다른 사람도 같이 함께 공유하고 뭐 몇만 명이 공유할 수도 있고 몇천 명이 공유할 수도 있고 팔로워 분들이 막 퍼가기도 하고 이 강아지 이쁘네 하고 자기 강아지처럼 사람들한테 공유도 할 수 있겠죠. 네. 예, 그렇게 강아지를 여러 사람들이 갖고 있으면 정말 내가 소유하고 있는 강아지는 이게 내가 진품이지 저 사람이 진품이지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소유권이 불분명한 그런 부분에 이렇게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어떤 예술 작품에서는 진품이냐 가품이냐는 감정평가원이 가서 감정을 하기도 하고요. 얼마 전에 신문에서 이렇게 보니까 본인이 그린 그림이 맞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법원 판결은 그것이 가품이라고 판결이 난 것도 얼마 전에 있었죠. 네. 그런 것처럼 전문가를 초빙하고 진품이냐 가품이냐를 많이 하는 무분별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디지털에서는 이거를
구분하는 게 불가능하고 어떤 현실상에서는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그것이 오류가 있을 수도 있겠죠. 네. 아, 그러네요. 이 원본 이미지와 또 이 복사본을 구별하지 못한다면은 더 이상 그 원본 이미지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로 인한 문제는 또 어떤 게 있었을까요? 이렇게 그 원본과 복사본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이 창작 수익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점이 오랫동안 디지털 소유권을 둘러싼 문제였습니다. 열심히 디지털 작품을 창작해도 그게 그냥 복사가 되어버리면 창작자는 그에 대한 보상을 전혀 받을 수 없게 되는 거니까요. 예. 그렇다면 이 사장님이 블록체인상에 업로드한 그 귀여운 이 강아지의 NFT의 귀여움은 안전하게 보장이 될 것 같은데요. 이처럼 디지털 자산에 NFT를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예. NFT 기술을 적용하게 되면은 디지털 자산의 유의성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네. 예. NFT를 적용하는 순간 그 디지털 자산에는 특정한 코드가 부여되고요. 그 코드는 변하지 않습니다. 네. 예. 어떤 것이 원본인지 온라인상에서도 보장받을 수 있게 되고요. 예. 그리고 물론 복제물이라고 해도 이 코드를 부여받을 수 있어요. 네. 그러나 원본의 코드와 복제물의 코드가 다릅니다. 예, 우리가 가상자산의 주소가 다르듯이 네. 예, 원본의 코드가 복제물 코드와 다르고 원본이 A라는 사람에서 B라는 사람이 넘어가도 B라는 사람으로 넘어갈 때 새로운 B라는 사람의 코드가 나와요. 네. 예, 그래서 A에서 B로 그 이전한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품과 가품이 정확하게 구별이 되는 그런 기술로 인해서 보장받게 되는 거죠. 네. 가치를 인정받게 되면은 NFT가 돈이 되는 그런 트렌드에 좀 앞장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가치를 입증할 수 있어야지만 이 남다른 의미까지 부여받을 수 있겠죠. 이 NFT의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그 어떤 내용이 담기는 건가요? 예, NFT는 아까 바로 전에 말씀하셨듯이 특정한 고유 번호가 부여된다는데요. 그게 암호화 키처럼 부여가 되거든요. 예. 그러면 이는 어떠한 것으로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변하지도 않습니다. 한번 부여된 코드는 절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간직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또한 NFT는 탈중화된 블록체인상의 디지털 자산의 정보를 저장하기 때문에 복제나 의변조가 불가능하고 소유권 분실에 대한 우려도 없습니다. 예컨대 미술 작품에 블록체인 기반의 고유인식값을 부여해 대체 불가능한 토큰을 만드는 게 NFT인데요. 네. 이 NFT 작품 속에서 소유권, 작가의 정보, 거래 내역, 그리고 언제 그렸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정보를 담기기도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작품의 원본을 입증하는 정보를 일종의 디지털 권리증이라고 보면은 되겠죠. 네. 그런 디지털 권리증에 정확하게 기재를 해놓고 그것에 대한 소유권까지 인정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동안에는 디지털 이미지는 아무리 원본이라도 무한한 복제가 가능해 고유한 가치를 인정받기 어려웠지만 네. NFT 기술이 출현한 다음부터는 디지털 장부의 오리지널 작품만 정보를 기입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 디지털 공간에 돌아다니는 이 수많은 복제본들 중에 무엇이 원조인지를 입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창작자의 저작물을 보호받는다는 그런 장점이 가장 커 보이는데요. 그런데 아무래도 디지털 세상이잖아요. 예. NFT를 통해서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해도 복사본이 인터넷을 통해서 막 돌아다닐 것 같은데 그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네, 어떤 작품이 NFT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A라는 작품을 NFT로 만들었는데
여전히 그 복제는 가능하겠죠. 예. 그래서 복제해서 여러 곳에 그 NFT로 돼 있는 그 작품들이 계속 뿌려져요. 전 세계에 제가 만든 NFT가 전 세계에 똑같은 복제본이 10,000개가 뿌려졌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 좋은지 아세요? 왜 좋죠? 일단은 진품은 가치를 더 인정받지 않습니까? 아, 예. 그들도 똑같은 NFT 코드를 갖고 있지만 네. 그것은 가품이고 진품은 정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 지금 가품을 가지고 있는데 나 진품 갖고 싶어. 그러면 가치성은 계속 올라가겠죠. 네. 아무래도 진짜 소유자가 있다고 하면은 그러기 때문에 NFT의 소유권을 네. 그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주 비싼 가격에 팔 수도 있을 거고 일단 그러면 비싼 가격에 팔으면은 싼 가격에 파는 것보다 더 좋을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이처럼 NFT로 인해 본인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거겠죠. 네. 최근에 사람들이 NFT 열광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모두가 짐작했겠지만 이 사장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세요. 예, 당연하죠. NFT가 지금 처음 생성되고 나서 지금까지의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죠. 돈이겠죠. 돈이군요. 돈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투자의 가치가 있다. 네. 그런 부분이 증명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많은 그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만약 제가 네. 이 싼 가격에 NFT를 하나 샀는데 굉장히 그 유명해지고 비싸졌다. 네. 예, 그래서 난 비싼 가격에 팔았는데 엄청나게 부자가 됐다. 예, 그러면은 굉장히 그 핫 이슈가 되겠죠. 그러네요. 그렇게 뭔가 모든 거래가 그렇듯이 네. 나중에 되팔 때 좀 큰 차익을 거둘 수 있다면은 사람들 열광하고 그렇겠네요. 예, 맞습니다. 이런 그 NFT 기술을 이용해 디지털 자산에 새로운 가치가 부여하도록 하는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NFT 기술을 통해 디지털화된 사진이나 그림, 예술 작품의 매매가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일례로는 NBA 그 톱샵이라는 회사가 NBA 경기 장면이나 농구 네. 선수들의 카드 등을 NFT로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는데요. 2020년 기준 전체 NFT 시장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네. 네. 트위터 창업자의 잭 도시가 쓴 첫 번째 트윗은 저스티 세티머 마이 트위터는 무려 33억 원에 판매되었는데요. 이 캡처 파일은 누구나 잭 도시의 트윗에서 볼 수 있고 자유롭게 퍼가서 자기도 이 복사할 수 있는데 많은 캡처 파일 중에서 원본은 단 한 가지죠. 그렇죠. 예. 그래서 원본임을 증명한 것은 단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네. 아주 그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NFT가 어느새 우리 일상에 깊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는데요. 어떤 것에도 이 NFT만 붙으면 가격이 높아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돈이 되는 거에 기업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NFT는 유통제조 서비스 그런 주류 산업의 이 전방위를 파고들고 있습니다. 특히 소유자 중심의 커뮤니티와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한 보안 기능과 희소성 등을 주목받으면서 국내 기업들이 앞다퉈 NFT를 도입하고 있어요. 네. 예, 최근 삼성전자는 NFT 홀더들과 소통에 적극 나서고 있죠. 예, 삼성전자의 투자 자회사 삼성네스트는 NFT 기업 메타플렉스에 투자하기도 했습니다. SK와 롯데는 NFT 거래 플랫폼을 주도권을 노리고 있습니다. SK SI 계열사인 SK CNC에서 주도로 체인제트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는 이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체인제트는 단순한 조작으로 NFT를 제작 거래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줄 수 있어서 업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롯데정보통신에서는 그 지난 4월 NFT 랩 조직을 신설했습니다. 지난해 7월 인수한 메타게스 기업 칼리버스와 NFT 거래 플랫폼을 개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복제 불가능이라는 NFT 특성에 맞춰 기존 사업과 연관하려고 움직임도 활발합니다. 지금 현재는.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뮤직 스트리밍 플랫폼 멜론은 최근 상위 100곡을 선정하여 추천 인증서를 NFT로 발행을 했어요. 그래서 연말 자사의 행사에 시상식 티켓과 교환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외에도 많은 국내 기업들이 NFT에 대한 큰 관심을 보이는 행보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 기업마다 이 NFT 거래 후에도 계속해서 기업과 이 고객들의 계속 소통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기업과 고객 간의 관계를 오래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 그 가치 있는 무언가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NFT가 그 중심의 구축의 역할을 한다면은 앞으로 기업과 고객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죠?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프로필 이미지에 옷을 입힐 수 있는 워러블 NFT를 선보였고요. 현대백화점은 NFT 지갑을 만들어서 사은품이나 아니면 할인 쿠폰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부분을 꺼내들었습니다. 스타벅스는 최근 창업자 하워드 슐츠 중심으로 NFT 커뮤니티와 자사 브랜드 기반의 수집품을 제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를 통한 장기적인 수익 측면에서 NFT는 효과적인 도구임을 기대할 수 있겠죠. 네. NFT를 매개체로 브랜드 자체가 충성도가 높아지고 구매도가 높아진다면 NFT 고객들은 NFT로 인해서 매장을 방문하게 되고 아니면 거기에 쇼핑을 방문하게 되고 그런 부분에서 다른 물건들도 함께 구매하는 극대의 효과를 느낄 수 있겠죠. 네. 네, 이렇게 많은 가치를 창출하는 NFT인데도 불구하고 찬반 논쟁이 아직까지도 식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NFT에 대해서 투자를 목적으로 하고 계신 시청자분들 계시다면은 우리 이사장님의 의견을 듣고 술을 마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네요. 일각에서는 NFT 가치가 과장됐다는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어요. NFT를 보유했다고 해서 작품 이미지를 복제를 제한하거나 아니면은 복제된 것을 삭제하거나 뭐 저작권을 내가 가지고 있다 뭐 해가면서 주장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네. 사실 일종의 그 나에 대한 아니면 작품에 대한 보증서, 안전한 보증서이기 때문에 NFT를 그냥 매매만 하는 것은 네. 조금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 네. 그런 부분이 많이 이제 일각에 전해드리고 있죠. 투자 시장에서는 NFT 작품 거래가 급속도로 확대가면서 가격에 거품이 일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래서 가격의 급락에 따른 손실의 위험이 크게 되는 그런 과정인데요. 이 부분은 NFT 시장의 참여자들이 대부분 가명으로 거래를 하고 네. 거의 이제 99% 가명으로 거래를 하는 그런 부분에 사기꾼들이 한탕의 기회를 가지는 그런 부분에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이런 게 있죠. 가명으로 여러 개의 아이디를 만들 수 있어요. 네. 그러면은 여기 있는 만약에 이 물을 NFT화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것을 NFT를 생성을 해서 일단 시장에 하나 올려놔요. 네. 그리고 그것을 1이더에 판매를 한다고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나는 100개나 200개의 아이디를 생성을 합니다. 네. 그리고 자꾸 많은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그 100개의 아이디를 본인 아이디로 계속 거래를 합니다. 네. 그러면
거래 수수료, 트랜잭션이 일어날 때마다 거래 수수료를 제공하게 되고 네. 그리고 여기에서는 하나의 초기에는 하나의 이더로 올렸지만은 어느 순간이 가서 10배의 이득을 챙겼다. 네. 예. 그러다 보면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인터넷상에서 봤을 때. 그렇죠. 예. 그러면 거기에서는 누군가가 여기에서 갑자기 카니 씨가 돈을 들고 나 저거 사면은 10배 더 벌 수 있을 거야. 저게 네. 지금 핫해. 그리고 얼른 샀어요. 네. 그 다음부터 안 팔려. 아, 아무도 안 사. 그거는 아바타였기 때문에 몇백 개의 아이디가 아바타였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는 카니 씨는 돈도 없어지고 물건은 가지고 있는데 팔리진 않고 언제 팔릴지도 모르고 네. 거기서 멈추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NFT를 거래를 할 때는 그런 부분에 어떤 신중성을 기해야 되고요. 앞으로 이런 NFT 거래 같은 경우는 이런 그 시장의 어떤 흐름도에 따라서 많은 그 검증이 필요하고 그 검증에 따라서 앞으로 안착되는 시장 그리고 안전한 시장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NFT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NFT 시장이 앞으로 더욱더 성장할 것이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사실인가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초창기에 화폐로서 가치가 없다. 전 세계에서 그랬죠. 그랬죠. 그런데 그런 말들이 아주 많았지만은 지금은 비트코인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듯이 NFT도 펀더멘털의 그 가치 자산의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현재 큰 기업들도 아니면 작은 기업들도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NFT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리고 NFT라는 부분을 많이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이 낙관론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 메타버스 출현으로 인해서 더 상승하고 더 핫하게 뛰는 그래서 네. NFT와 이 메타버스가 함께 만나서 의번조가 불가능한 이 세계 재화로서의 그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될 거라고도 예상을 하고 네.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NFT와 메타버스가 함께 맞물려서 폭발적인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는 업계의 이 여러 가지 이 관점에서 뉴스도 많이 나오고 뭐 칼럼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NFT는 아직까지는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 NFT라는 게 우리 미래 사회를 크게 바꿀 수 있는 엄청난 기술이 될 것임은 확실해 보입니다. 이사장님은 NFT 미래 어떻게 보시나요? 앞전에 말씀했듯이 그 NFT 시장은 앞으로 점점 커질 것이며 지금 현재 꼭 가상 세계에서 NFT보다는 앞으로는 실물화 NFT가 굉장히 더 핫하게 느껴질 거라고 예상되고 네. 있습니다. 지금은 이 그림이라든지 아니면 디지털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그 거래를 하고 하는데 정말 가치 있는 실물 그리고 실물에 NFT가 적용돼서 시장에 돌아다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실물이 아닌 가품은 NFT 자체 입력을 해보면 이것이 가품이구나 이건 정품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실물화 NFT도 앞으로 시장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느껴질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이어서 이 블록체인 관련된 핫 이슈를 점검해보는 톡톡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블록체인이 많은 분야에 활용이 되고 있는 만큼 또 많은 궁금증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오늘 주제인 NFT와 관련해서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을까요? 예, 이동통신업계가 NFT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최근 이동통신업계에서 NFT 거래 플랫폼을 선보이는가 하면 캐릭터 콘텐츠를 활용한 NFT를 발행하는 등 NFT 사업을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네. 예. 그 대표 주자로 SK텔레콤과 KT를 뽑을 수 있는데요. SK텔레콤은 NFT 마켓플레이스인 탑포트의 오픈 베타를 시작했고요. 예. KT는 자사 NFT 플랫폼인 밍크의 앱을 웹으로 전환하는 이달 중에 완료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SK텔레콤이 오픈 베타 서비스를 시작한 NFT 마켓플레이스 탑포트는 어떤 플랫폼인가요? 예, 분산형 디지털 자산 지갑을 기반으로 NFT 발행자와 구매자를 연결시켜주는 큐레이션 NFT 마켓플레이스입니다. 예. 명칭은 탑포트는 내 취향의 NFT를 찾아 떠나는 여행의 시작점으로 항구를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NFT 발행자와 구매자가 편리하게 그 NFT를 거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점이라는 게 회사 측의 설명입니다. 네. 이 큐레이션형 NFT 마켓플레이스라고 하셨는데 기존 거래 방식과는 좀 차별화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로 인한 NFT 시장이 좀 많이 달라졌죠? 컨텐츠가 많아질수록 선별된 양의 정보에 대한 수요가 커집니다. 이런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컨텐츠 목적에 따라 분류하고 배포하는 것을 큐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즉 큐레이션은 NFT 마켓플레이스란 수많은 NFT 작품을 옥석을 가려서 엄선된 NFT 작품만 거래할 수 있게끔 네.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예. 그야말로 알짜배기들만 모아놨다 이렇게 들리는데요. 구매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 가치가 입증이 되고 또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리스크도 크게 줄었을 것 같은데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플랫폼이 알아서 좋은 NFT만 선별해주니 딱히 NFT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거나 네. 아니면 특별한 노하우가 없어도 손쉽게 좋은 NFT를 구매할 수 있으니까요. 일반적으로 NFT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NFT를 보는 눈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괜찮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에 내가 잘 몰라도 네. 예, 어떤 그 안전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고 볼 수 있죠. 아까 앞전에 그 제가 이야기했듯이 어떤 한 거래자가 모든 가짜 아이디를 만들어서 생성하는 그런 이 불법적인 네. 그리고 그런 이 사기적인 행각보다는 안전한 그 거래가 잘 모르거나 네. 아직 그거에 대해서 NFT에 대해서 잘 인식을 못한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탑포트 플랫폼에는 이른바 좋은 NFT들이 많이 올라올 것 같아서 저도 방송 끝나고 한번 보고 싶은데요. 살짝 예고해 주신다면 어떤 작품들이 현재 있을까요? 예, 탑포트는 오픈일 기준 간속 메타버스 뮤지엄, 메타버스 제작사 영칠럽 등의 대량 콘텐츠 네. 제작사와 KDK 등 국내 정상급 NFT 작가들 20명의 작품이 3,000여 점이 공개했습니다. 네. 하나 알려드리자면 KDK 작품 지의 작업 노트를 NFT로 제작했는데요. 오는 9월 중에 지의 NFT 컬렉션 작품을 에어드랍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저처럼 좀 코인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NFT를 사는 게 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코인은 없고 또 가진 건 돈? 그러니까 이 화폐, 지폐밖에 없거든요. 이럴 때 네. 어떡하죠? 돈이면 되죠? 돈이면 돼요? 예. 카드 없어요? 카드 드나요? 예. 걱정하지 마세요. 네. 원화 결제는 가능합니다. SK텔레콤은 원화 결제를 채택하는 한편 암호화폐 거래소 가입 및 접속, 암호화폐 매입 등의 NFT 구매하기 위한 단계를 4단계를 더 단축해서 네. 고객의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이는 기존 NFT 거래 플랫폼과 비교하면 굉장히 큰 메리트라고 할 수 있죠. 기존 NFT 거래 플랫폼은 특정 지갑과 암호화폐를 통해서만 거래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 실제로 세계 최대의 NFT 거래소인 오픈시에서는 거래를 하기 위해서
메타마스크 같은 연동 가능한 지갑을 만들고 오픈시에서 사용하는 암호화폐들 구매한 다음에 네. 그 이용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물론 NFT를 잘 알거나 거래 경험이 많은 사람은 그 과정이 아주 쉬울 거죠. 그런데 하지만 일반인에게는 엄청나게 어렵고 그렇죠. 메타마스크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에 이런 과정을 쏙 빼놓고 간단하게 원화 결제로 해서 NFT를 가질 수 있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편리한 부분이고 굉장히 핫한 네. 부분이기도 합니다. 와, 그 NFT를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누구나 손쉽게 이 NFT를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하니까 이 디지털 강국인 우리나라도 최근에 이 발빠르게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런 소식인데요. KT도 NFT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죠? 예, KT는 밍크랩을 통해서 NFT 사업에 강력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네. 예, 최근 밍크랩을 외부로 전환하여 보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밍크의 웹 전환은 이달 중에 완료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밍클은 NFT를 발행한다는 의미의 민팅과 모임의 동아리라는 뜻하는 그 클럽, 그것이 합성은 민팅 클럽. 네. 그래서 밍클입니다. NFT를 발행하고 활용하는 모임을 의미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밍클 플랫폼은 지난 4월 첫 베타 서비스를 시작했는데요. KT그룹의 자산을 활용해 NFT 사업을 확대해서 시너지 효과를 올리겠다는 그런 방향 방침을 밝혔습니다. 근데 KT가 실제로 그룹 차원에서 NFT를 활용하고 있나요? 대표적인 사례가 KT 그룹의 이 그룹사인 KT 알파입니다. 네. KT 알파가 운영하는 T커머스 서비스인 KT 쇼핑은 올해 KT 쇼핑만의 NFT 상품 기획을 하고 판매하고 자체적인 NFT 마켓플레이스를 구축하여 K 쇼핑 고객이라면 누구나 디지털 자산을 구매하고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나가는 예정입니다. 이를 위한 첫 행보로 K쇼핑은 지난 1월 24일에 국내에 있는 아트테인먼트 컴퍼니 네임빌리지와 업무 협약 MOU를 체결했습니다. 네임빌리지는 국내 유수 기업들이 아트 비즈니스 관련 기획 전시를 담당하는데요. 구준엽, 하중우, 하지원, 핫한 그 연예인들이죠. 네. 그런 분들을 비롯해 국내 유명 아티스트의 국내 전시 및 아트 컨설팅 영상물 제작 경험을 토대로 아트와 엔터테인먼트를 결합하는 형태의 아트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죠. KT는 NFT를 활용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블록체인 기반의 사업을 추진 위해 전담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조직은 NFT는 물론 지역화폐, DID, 시민증, 전사문서 보관, 그리고 유통, BAS 등의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KT그룹은 자산을 활용하는 NFT를 지속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동통신사 3사 중에 이 두 개사의 NFT 행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 남은 곳은 LG U+죠. 이 NFT와 관련된 LG U+ 행보 어떤가요? LG U+는 또 이동통신사 3사 중에 또 하나로 아주 네. 유명한 기업이지 그쵸. 않습니까? LG U+는 지난 5월 자체 캐릭터인 문어를 활용한 NFT를 발행하고 NFT 커뮤니티 시장에 진출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네. 커뮤니티형 NFT 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국내 통신사 중 LG U+가 유일하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문화는 눈치 보지 않고 할 말을 다 하며 하고 싶은 일이 많은 사회천선의 콘센트 캐릭터로 이에 공감하는 20, 30대 젊은이 세대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문어는 NFT 세계적인 캐릭터인 문어의 세계관에
제너러티브 아트 기술을 접목해 여울병 감성을 투영하는 점이 특징입니다. 예. 문어 NFT는 사전 예약에서 물량이 50개가 9분 만에 마감이 됐어요. 예. 지난 5월 25일 1차로 미팅한 300개의 물량도 완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어 NFT의 판매 수익금은 전액을 다 사회에 기부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제 NFT는 더 이상 단순히 커뮤니티가 아닌 그 이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NFT의 개념부터 또 NFT를 활용한 기업들의 다양한 행보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한백희 이사장님의 날카로운 한 말씀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이사장님이 보시는 이 블록체인의 전망 어떤가요? 오늘 그 여러 가지 상황에서 또 요즘 이제 이슈로 나 있는 해킹 사건 그리고 NFT에 대한 부분에 말씀을 이렇게 나눴는데요. 사실 이제 지금 현재는 해킹 사건이나 이런 부분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었고, 네. 그리고 아직 사회에서 이 개발하는 회사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시스템화된 부분에 해킹 사건은 방지될 수 있는 부분에 이런 시행착오로 인해서 많은 손실의 시행착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 시행착오에 대해서 좀 더 안전한 이 국제적인 어떤 관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용자분들은 어떤 신중함을 기하는 것이 좋고요. 어떤 지인분의 말만 들어서 야 이거 사면 너 돈 벌어? 얼마 버는데? 100만 원 넣으면 뭐 1억 벌을 거야. 그러면 나중에 보면은 100만 원, 1억은 어디 갔는지 간에 100만 원도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보다는 좀 더 신중하게 안전하게 좀 더 배우고 아니면은 듣고 그리고 투자를 했으면 좋은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 세상에서 NFT나 메타버스의 만남은 배제될 수 없어요. 계속 더 발전되고 보안 해킹도 좀 더 안전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본 방송은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투자는 항상 투자자의 확인과 판단에 의해서 이뤄져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새롭게 열린 디지털 자산 시장의 현상과 그 전반을 분석해서 설명해 주신 이사장님, 오늘도 정말 귀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블록체인이 낳은 새로운 자산 세계, 톡톡 튀는 블록체인,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